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ICBM, 그리고 유사시 서울의 위험도. 뉴스 헤드라인은 늘 뜨겁지만 정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보 전문가이신 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찾아볼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정말 완전한 핵 보유국인가? 둘째, ICBM은 실제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셋째, 전면 전시 서울은 몇 분 만에 타격받는가? 박사님,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히 나온다면 시청자분들이 북한 위협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세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이 우리 안보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정말 완전한 핵보유국인가?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핵보유국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핵보유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기준이 뭔가요? 핵심은 소형화입니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게가 400에서 500kg 이하, 직경이 60cm 미만이어야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수준에 도달했나요?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의 판단은 단일 탄두에 대해서는 실전 배치 수준이라는 겁니다. 즉 미사일 한 발에 핵탄두 하나를 실어서 날릴 수 있는 기술은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북한이 주장하는 다탄두 기술은요? MIRV라고 하던데? MIRV, 즉 다탄두 재진 입체는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실어서 각기 다른 목표를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북한이 2024년 이후 이 기술을 과시했지만 국제 전문가들의 판단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훨씬 어렵거든요. 그럼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몇 개나 갖고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북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여러 싱크탱크의 추정을 종합하면 대략 20개에서 60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20개와 60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차이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플루토늄 재처리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보다 운용 독트린입니다. 운용 독트린이요? 네, 2022년 북한은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핵은 방어용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 먼저 쓸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게 더 위협적인 거 아닙니까? 위협의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협상 카드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면 정권이 끝난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핵은 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는 무기로 기능하는 겁니다. Part 2. ICBM의 실제 능력.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북한의 ICBM은 크게 화성 15, 화성 17, 그리고 최근에 화성 18이 있습니다. 특히 화성 18은 고체 연료 ICBM인데 이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고체 연료가 뭐가 다른가요?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위성이나 정찰 자산이 포착할 수 있고 선제 타격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체 연료는 이미 연료가 장전되어 있어서 발사까지 약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막을 시간이 거의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고체 연료화는 생존성과 실전성을 크게 높입니다. 이제 사거리 얘기를 할까요? 화성 18의 이론상 사거리는 약 13,000km입니다. 워싱턴과 뉴욕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론상이라는 말이 거리는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고각 발사만 했습니다. 미사일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려서 가까운 바다에 떨어뜨리는 방식이죠. 실제로 13,000km를 날려가려면 정각 발사, 즉 낮은 각도로 날려야 하는데 이걸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안 하는 건가요? 태평양을 넘어 미국 근처까지 미사일을 쏘면 그 자체가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고각 발사로
우리는 기술이 있다는 것만 과시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미국까지 못 날아간다는 건가요? 못 날아간다보다는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가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ICBM은 우주 공간을 거쳐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온도가 섭씨 1000전차까지 올라갑니다. 탄두가 이 열을 견디고 목표에 정확히 도달해야 하는데 이 기술이 완전히 확립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설령 성공률이 50%라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감수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ICBM은 이미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서울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 질문은 정말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전쟁사에서도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사정포.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수천 문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배치해뒀습니다. 이것들은 발사 즉시 서울 북부 지역에 도달합니다. 말 그대로 수십 초 만에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포탄은 요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작아서요. 그래서 대응 방법은 역포격, 즉 북한의 포대를 먼저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군의 킬체인 개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위협은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스커드급 미사일은 발사 후 수분 내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페이트리언, 사드, 그리고 우리가 개발 중인 L3 같은 요격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일부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북한이 동시에 수십 발을 쏘면 우리 요격 미사일로 모두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미사일 방어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위협이 핵무기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왜 그런가요? 북한이 서울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북한 정권은 끝입니다. 미국의 핵보복이 즉각 이루어질 테니까요. 북한의 핵무기는 정권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험이지 실제로 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건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이군요. 정확합니다. 전면전 초기 몇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간 동안 북한은 최대한 많은 화력을 쏟아 부을 겁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동시에 북한의 지휘부와 화력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군은 3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하고 환곡형 미사일 방어로 요격하고 대량 응징 보복으로 억제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이 나면 피해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력이 중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억지력의 핵심은 방어가 아니라 상대가 공격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공격하면 자신들도 끝장난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박사님,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인가? 기술적으로는 단일 탄도 수준의 핵보유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핵 강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탄두 기술이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ICBM은 과장인가 실전인가? 실전에 가깝습니다. 특히 고체 연료 ICBM은 생존성이 높아서 미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됩니다. 다만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북한 핵 개발의 목적이 대남용인가 대미용인가? 이건 양쪽 다입니다. 대남으로는 절해식 전력으로 위협하고 대미로는 핵무기로 협상력을 높이는 이중 전략입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체제 보장을 받는 겁니다. 넷째,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북한도 전면전이 자신들의 종말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국지 도발이나 우발적 충돌은 언제든 가능하고 그게 확전될 위험은 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킬체인과 삼축 체계는 현실적인 억지력인가? 억지력으로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보복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외교적 해법도 계속 모색해야 합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솔직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과장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은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도 대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 안보 태세를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토크쇼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